와, 막 삼겹살 먹어도 되는데 이거 최고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를 지키시는 분들만이 제대로 된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다이어트 오다의 용한의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저탄고지 식단이지만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 느끼실 거예요. 그건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면은 살이 쫙쫙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탄고지 식이를 하시면 인슐린이 아주 낮게 형성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식욕을 많이 느껴지게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근데 저탄고지를 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잘 안 하게 되니까요, 인슐린이 아주 낮게 유지가 돼요. 저탄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한번 도전을 하셨다가 실망하시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조목조목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높게. 근데 저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고지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와, 막 삼겹살 먹어도 되는데 이거 최고다. 다이어트 하면은 막 먹지 말라는 게 많은데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을 자유롭게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고기도 막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저탄이에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지만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이 낮다는 말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탄고지 한다고 하면서 고지를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삼겹살 먹으면서 된장찌개 먹고 밥 먹으면 더 살이 많이 찌잖아요. 열량이 딱딱딱 더 쌓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찌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식사량을 봤을 때 쌀밥 반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고지를 지나치게 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저탄고지를 했을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지방이라든가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량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저탄고지에서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많이 먹게 되면 똑같이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양을 적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 그냥 요즘 뭐 어플 같은 데도 설명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엔 다 당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당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탄을 하게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단백질량은 절대 소량으로 유지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고지에는 조금 더 프리하게 하셔도 돼요. 버터라든가 지방은 많이 섭취하셔도 됩니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 알지만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저탄에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방 섭취가 너무 어려워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설사를 하거나 속이 미식거린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탄수화물도 적게 먹어야 되고 지방도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키시는 분들만이 제대로 된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저탄고지의 문제점이 뭐냐, 왜 살이 잘 안 빠지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게 되다 보면 특히 뭐 삼겹살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곡류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식이섬유가 부족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첫 번째로 변비가 생기기 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유도해지는데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할 때도 적당량의 식이섬유는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류도 조금씩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곡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장내 박테리아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돼요.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특히나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단기간엔 좀 빠질지 모르겠지만 체지방이 잘 안 빠지고 오히려 식욕이 항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탄고지를 하시더라도 좀 골고루 균형 잡힌 식이를 하셔야지만 살이 빠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반적인 다이어트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거, 이런 거를 균형 잡혀서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저탄고지 꼭 성공하시고, 저탄고지 말고도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